안녕하세요. 절세 요약기, 절세 알려주는 차영현 세무사입니다. 요즘 공사가 다 망하다 보니 간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마음이 떠나진 않아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매주 올린다는 약속은 못 지키겠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금 출금해서 자녀 대출 상환해도 되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부동산 구입 및 대출 상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면 바로 드러나다 보니까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출금해서 입금을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시죠. 부모 출금, 자녀무 통장 입금, 부동산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부모 출금, 자녀무 통장 입금, 대출 상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하면 국세청에서는 매출 누락을 의심하게 될 거고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증여를 의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출금해서 무통장 입금하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자녀한테 돈을 주고 싶다 하면 출금해서 자녀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구입이나 대출 상환은 무조건 내 돈으로, 그리고 대출을 해서 구입을 하고 상환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부동산 구입이나 대출 상환을 하시는데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냐를 생각하시면 세후 소득 및 대출 상환 규모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청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돈벌이가 달에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대출을 300만 원 상환을 한다, 이러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번 소득, 대출 상환 규모를 고려하셔가지고 얼마를 상환하면 좋을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I는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 소득 금액에 관해서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 증가액 플러스 소비 지출액 마이너스 소득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러면 국세청에서는 소명 자료를 내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20억에 구입을 했고 내가 소비를 5억을 했습니다. 근데 세후 소득이 15억일 경우에는 얼마죠? 10억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소명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걸 제가 이제 말씀해 드리면 1억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거 뭐 국세청에서 자료가 날라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1억 정도는 안 날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대로 좀 차이가 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하는 크게 뭐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답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좀 하시고요. 그러면 10억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 10억은 어떻게 해야 되냐? 대출을 받으셔야 됩니다. 10억을 대출 받으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10억 대출 상환을 하셔야 될 거죠. 근데 내 능력으로는 10억을 단시간 내에 상환을 못한다 할 경우에는 내 돈으로 다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내 돈으로 다 상환을 한다고 하면 뭘 못하죠? 소비를 못합니다. 소비를. 생활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손을 좀 빌리시면 뭐 문제없이 좀 넘어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는 돈을 받고 하시는 것보다는 뭐 부모님 카드를 사용해서 소비를 하신다든지 생활비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돈을 축금 받으셔서 소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 편법이기 때문에 꼭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FIU라는 게 있는데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의심거래 또는 고액 현금 거래 등을 검토해서 탈세 혐의가 있다 하면 이제 FIU 기관에 다 통보를 하고요.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주요 보고 업무는 의심거래 보고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분석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석을 했는데 탈루 혐의가 있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보인다 하면 법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국세청에 많이 통보가 될 겁니다.
의심거래 보고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의심거래 보고는 금융거래 관련 불법 재산, 자금 세탁 행위가 의심될 때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는 분석된다고 얘기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1,000만 원 미만을 출금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A은행 900만 원, B은행 900만 원, C은행 900만 원 이렇게 이제 출금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은행이 통틀어서 하루에 1,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 B, C 각각 900만 원씩 출금하시게 되면 고액 현금 거래 보고에 걸리게 되므로 그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900만 원을 매일 뽑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900만 원을 매일 뽑으면 의심거래 보고 STR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작정 이렇게 돈을 뽑는 것보다는 뭐 정상적인 거래 흐름을 좀 만드셔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자녀들한테 재산을 좀 주고 싶다 하시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증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줄 때는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5년, 10년 뒤에 되면 무조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적정한 시기에 증여를 하실 경우에는 그 금액을 증여세 신고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돈을 마음대로 출금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금 출금해서 자녀들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PCI나 FIU를 통해서 무조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체하는 것보다는 현금 출금해서 자녀들한테 주는 게 조금 더 낫기는 한데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